군데군데에 이미 박혀가지고 미국 대통령을 만나기도 쉬웠습니다. 우리는 그 대통령 만나려고 몇 번 시도를 했지만 실패한 그런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 라바이, 유대인 교사인 라바인 슈테판 와이즈라고 하는 사람은 윌슨 대통령하고 아주 가까웠습니다. 또 미국 대법원 판사로 유명한 루이스 브랜다이스라고 하는 판사도 시오니즘 운동을 지지해 주면서 이 윌슨 대통령하고 아주 친하고 지금 미국에서 이 브랜다이스 이름을 따가지고 대학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힐렐 실브라고 하는 라바이도 트루만 대통령에게 대단히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요소요소에 유대인들이 있어서 시오니즘 독립운동에 도움을 준 것은 주목할 사실인데, 그렇지 못하고 대통령을 만나기조차 힘들었던 한국의 독립운동가들과는 대조를 보입니다. 이스라엘 국가의 성립은 이런 선민의식의 강한 의지에 솟아나면서 세계 냉전체제의 부산물이기도 하였습니다. 어쩌면 이 두 측면이 시기를 잘 만난 이룩한 성공작이다. 학자들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독일의 예를 본다 하더라도 소련의 영향이 커지면서 거기도 분단을 이뤄서 동서독이 처음부터 통일을 하지를 못하고 서독에만 공화국 정부를 이루어서 독일식 민주주의를 수행하고, 특히 초대 수상 아데나우의 역할이 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일이고, 또 우리 한국 정치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것은 별도의 연구를 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팔레스타인도 자유의 확보지로 보루로서 확보를 해야 되겠다. 유럽에서는 그리스, 터키를 확보를 했듯이 팔레스타인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1948년 5월 15일 그동안 18년 위임 통치를 해오던 영국이 철수하던 당일 벤구리온은 이스라엘의 건국을 선포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공화국 그렇게도 부르긴 합니다만 정확하게는 State of Israel, 이스라엘국이라고 부릅니다. 미국은 즉시 이스라엘국을 승인하고 그 후 아랍 국가들과의 분쟁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을 지지하였습니다. 유대계 미국인들은 막대한 무기와 자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5만 명의 유대인이 팔레스틴에서 사는 74만 명의 아랍인을 축출하였습니다. 그것은 고대 로마인의 정복보다도 더 잔인한 폭거였다 하는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2000년간 나라를 잃었다가 다시 찾은 유대인의 심정은 이해할 만하고, 서방 세계는 그동안 유대인에게 지은 죄악에 대한 참회로서 아무런 비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한편 인류의 뉘우치는 마음의 여유가만이 아니라 각계에 박혀 활동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압력 내지 전략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얼마나 유대인들이 미국의 정치인들을 향하여 로비를 하였는지는 트루만 대통령의 회고록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심지어 트루만 대통령은 나는 개인이든 국가든 강자의 의지를 약자에게 강요하는 행위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유대인의 파워를 강자로까지 표현하는 그런 글을 보고 매우 제가 속으로 좀 웃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온갖 박해를 받으면서도 어쩌면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은 세계 도처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스피노자, 후설 같은 철학자, 프로이트, 에리히 프롬, 에릭슨 같은 심리학자, 한스 켈젠 같은 법학자, 아인슈타인, 오펜하이머 같은 과학자, 하이네, 카프카 같은 문학자, 멘델스존, 루빈슈타인 같은 음악가, 칼 막스, 트로츠키 같은 사회사상가들
모두 유대인입니다. 노벨상의 20% 이상을 유대인이 장악해왔다고 하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에 분산되었던 유대인들에게 어디에 국가를 건설해야 할 것인가를 물색하는 문제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팔레스타인도 그 여러 후보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1880년대까지 팔레스타인에는 2만 5천 명 정도의 유대인밖에는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테오돌 헤르츠는 그의 유대 국가라고 하는 책에서 지금 우리는 유대 국가의 입지를 택하는데 팔레스틴과 아르헨티나 두 곳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영국은 아프리카의 우간다 지역을 제공하겠다고 제의를 했는데 러시아 유대인, 러시아에도 유대인들이 참 많이 가서 그 사람들이 반대를 하였고 심지어는 일본에 사는 유대인들은 만주 같은 중국의 북쪽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오니스트들은 유대 국가를 건설하는데 역시 유럽인 것 같이 동화되어서 사는 것 같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팔레스틴 조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최종 결정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시오니스트들 사이에도 의견 대립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까 와이츠만 초대 대통령의 생각하고 벤구리온의 생각하고도 또 차이가 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독립운동가들 사이에도 있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때 이스라엘의 실제 유대 지역의 상황은 어땠는가 보면 1914년에 제1차 대전이 발발하여 열강들이 세력을 확장하려 할 때 1917년 12월 영국군은 알렌비 장군의 지휘 아래 예루살렘에 진군하여서 400년간의 오토만 제국의 지배를 종식시키고 있었습니다. 영국군 안에는 수천 명의 유대인 지원병들로 구성된 유대인 부대, 주위시 레지온이 있었습니다. 1922년 7월 국제연맹은 영국의 위임 통치를 인정하여서 1948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중동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영국의 아더 발포어 외무장관이 외상이 1917년 11월에 영국의 하원 의원인 유대계 계통의 월터 로스차일드 경에게 팔레스틴 지역이 유대인의 민족의 터전으로 회복되기를 희망한다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실 그 편지가 대단히 유명합니다만 사진으로 보면은 아주 짤막한 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른바 발포 선언이라고 하여서 독립의 직접적 도화선이 되었는데 초대 대통령을 지낸 와이츠만은 이제 우리는 메시아의 발자국 소리를 듣게 되었다. We can hear the steps of the Messiah라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때부터 1948년 이스라엘국의 건국까지 30년 동안 눈부신 건국의 대장정이 실천되었습니다. 유대인의 강제 이주, 토지의 매입, 아랍인들과의 폭력 대결 등 대단히 계획적인 독립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특히 없는 국토를 마련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데 유대인들의 기부금이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유명한 로스차일드, 이 로스차일드가는 이 영어식으로 이제 이렇게 부릅니다만 원래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출발한 로트쉴트라고 세계 금융권을 쥐고 있는 그런 가문의 에드문드 드 로스차일드 경이 거액을 내놓아 가지고 팔레스틴에 25만 5천 평의 5천 에이커의 땅을 구입하였습니다.